나도 로데오를 했었어. 황소한테 머리를 많이 밟혔지. 토네이도는 두려우면서 황소는 두렵지 않다고? 토네이도 쫓는 거나 로데오나 똑같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야. 두려움에 맞서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지.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트위스터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피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온갖 거 다 챙겨보는 본입니다.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저 영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들었는데 저는 오프닝만 보고도 되게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두려움에 맞서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 위험을 향해 달려라. 이거 자체가 저는 솔직히 오늘 오프닝 미리 원고로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저번에 위험을 향해 달려라 할 때도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위험을 향해 달리라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머리로. 뭔가 도전하라는 것 그쵸?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도 그냥 지도받고 달려라 랭구네. 이건데 두려움을 맞서지 말고 즐겨라. 아니 즐길 수 어. 없으면 피해야지. 어떻게 즐기라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화났어. 눈이 좀 땡그레졌어.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이제 온에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게 두렵잖아요. 생방송. 근데 그게 과연 내가 그럼 그 두려움을 즐기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잘 못 그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두려움을 즐기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방법을 과연 이 영화에서 알려주는 건지 그게 맞아,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장치가. 어떤 정신승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우린 그걸 용기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즐거움으로 바꾸는 장치가 오늘 나오는 작품에 등장을 하는지 좀 저도 궁금해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들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게 영화에 번역된 원문 그대로 아니고 약간 왜곡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 영어 대사 원문은 이 두려움에 맞서는 게 아니라 즐긴다는 게 You don't face your fears, you ride them이에요. 그러니까 올라타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로데오를 보면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 네. 말만 바꿨는데 이해가 아니 영어로 하니까 다시 아니 이해가 완전 다른 게 페이스 하는 거는 두려움을 쳐다보라는 거고 라이드 하라는 거는 그 위에 올라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타면 안 보이잖아요. 황소가 내 밑에서 난리를 쳐도 어쨌든 내 눈에 안 보여. 황소를 마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올라타 있으면 몸은 힘들어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해석이에요. 네. 자 어쨌든 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 아니었습니까? 이제 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슬슬 느껴지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과연 폭염을 즐겼을까요? 그렇죠. 근데 못 피하니까 즐기라는 거지. 어떻게든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우주에 나가 살 그쵸.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잖아. 운동을 안 했는데 땀이 흐르니까 운동화 같은 럭키 비키잖아. 라는 생각으로 맞아, 무료 사우나잖아. 네, 오프닝을 골라봤는데 네. 헛소리였고요. 영화 소개를 다 듣고 나시면 이 오프닝의 느낌이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덕필이가 준비한 영화 트위스터스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영화 트위스터스 이제 개봉한 지 한 2주 됐습니다. 지난 8월 14일 한국에 개봉했고요. 뭐 상 받은 영화만 가져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상 받았나요? 작품을. 내가 너무 허영심을 여기에 중독시켰어. 우리 여름이었다가 아니라 허영이었다예요. 진짜. 지금 특집이. 근데 우리에게 미나리가 있죠. 네. 미나리로 친숙한 정리삭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네, 이 영화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상 받을 때가 아니에요. 정의석 감독은 못 참는데. 그렇죠. 못 참죠. 몰랐어, 전혀 몰랐어. 아니 근데 정의삭 감독이 미나리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정서가 있는데 음. 재난 영화 블록버스터를 오,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저 감독을 미나리 한다. 너무 좋아서 3번 봤거든요. 그래요? 그 아기가 너무 귀엽기도 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의삭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근데 원작이 있습니다. 1996년에 개봉한 한 30년 된 거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네요, 거의. 그쵸, 96년이니까. 어머나. 영화 트위스터. 설정이나 서사 구조상 여러 비슷한 점은 있지만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작을 안 봐도 이 영화를 즐기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토네이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 맥플러리. 전 아이스크림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해봐야 이제 그 물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물 안에서 보이는 그 정도인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이죠. 중심부로 모든 걸 빨아들이는 강풍이 불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가축, 강할 때는 건물까지 찢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재난입니다. 토네이도는 건물을 찢어. 건물 찢어요, 진짜로. 이 영화의 배경인 미국 오클라호마가 실제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주인공은 케이트라는 여성이에요. 네. 이 주인공인 케이트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네이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농장에서 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토네이도가 실제로 불 때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 영재였어요. 어떤 본능적인 직감이나 경험, 공부가 더해져서 날씨의 변화를 되게 일찍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다른 의미의 날씨 요정 같은 능력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아마도 대학생 시절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일종의 실험 프로젝트로 토네이도를 길들여 보겠다. 테이밍이라고 쓰는데 토네이도를 길들이겠다는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완 토네이도. 그렇죠. 테이밍 한다고 하는 실제로 조련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길들이냐. 이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습기를 흡수하는 어떤 물질을 그 회오리 안에 넣으면 이 토네이도를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영화판 과학입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설정이에요, 설정. 근데 그 실험을 하려면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물질을 그 안에 넣어야 하잖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뛰어들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뛰어듭니다. 드론한테 시키면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토네이도가 진행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진로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앞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얘가 어차피 빨아들일 테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놓자.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에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네이도가 뱉어내는 거 아니야? 뱉어낸다.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네. 그 물건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빨려 들어가서 좀 무서운 결과가 예상이 돼요. 자, 지금 두 분 다 안 보시는 상황입니다. 네. 자, 5명의 팀원이 있었어요. 근데 좀 떨어진 외곽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던 친구가 한 명 있고 4명은 이제 그걸 실제로 물질을 넣으려고 토네이도의 진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는데 케이트와 함께 토네이도에 접근했던 나머지 3사람, 거기 남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다 죽어요. 이럴 줄 알았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영화의 첫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케이트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화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거는 5년 뒤의 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케이트는 오클라호마를 떠나서 뉴욕으로 가서 한 기상센터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보여주는 게 실험 프로젝트를 할 때는 되게 신나 있어. 우리가 토네이도를 길들일 거야. 우리 가설을 실험해 볼 거야. 막 하면서. 근데 뉴욕에서 일하는 케이트는 뭔가 말투, 행동 이런 것까지 막 생기가 없어졌어. 흔한 직장인이 된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네. 트라우마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고향인 오클라호마는 잘 찾아가지도 않는 상황이 그치, 나 된 같아도 안 갈 거죠. 것 같아. 저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비극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5년 전 실험에서 케이트와 함께 살아남았던 다른 팀원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랬죠. 네. 이 친구가 뉴욕으로 케이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뭐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다시 해보자. 자기가 토네이도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막 대학생들이 트럭에다가 막 물질 싣고 가가지고 픽업 트럭에다가 막 앞에 놓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최신 장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장비를 사용하려면 날씨 요정인 케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트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뭔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하고 싶을 미워도 수도 다시 한번. 있을 것 그러게요. 같고. 이걸 성공하면 오히려 떠난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네. 맥락과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를 더 잘 이해해야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지 않겠냐. 이게 사실 원래 대학교 때 프로젝트도 그런 명분에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이 명분이 있고 사실 그리고 케이트는 이런 식의 묘사가 계속 있는데 토네이도라는 현상 자체에 매혹되어 있는 느낌이 좀 나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토네이도를 쫓는 사람들이 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덕후네요, 덕후. 약간 덕질하는 거죠. 무서운데 매료돼 있는 거야. 서핑 같은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에 올라타. 그런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합쳐져서 케이트가 이 친구를 따라서 다시 오클라호마로 향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현장에 딱 가보니까 뭐 박사학위 정도는 하나씩 다 있는 케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서 토네이도를 쫓아가게 되는데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게 이 팀만 있는 게 아닌 거야. 다른 팀도 있어요? 네, 이렇게 딱 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프로젝트 진행할 거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요란하고 막 생긴 것도 굉장히 요란한 지프차 이런데 막 여러 사람이 막 타고 와요. 시끌벅적하게. 누구냐?
토네이도 랭글러라고 원문엔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토네이도 카우보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이게 중요해. 100만 유튜버. 현실고증. 유튜브 각은 못 참지. 근데 생각해봐. 100만 유튜버 얼마나 토네이도 매혹적이에요. 내 쫓아간다. 그림 나오잖아. 이 100만 유튜버들은 토네이도 쫓아다니는 걸 콘텐츠로 중계한 사람들입니다. 막 드론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네이도 위험하니까 자동차에 개조해가지고 안 날아가게 막 드릴로 막 자동차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촬영 장비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콘텐츠 내용이 뭘까? 토네이도 안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매력적이네. 재밌다. 썸네일 보면은 눌러볼 것 같아, 안 눌러볼 것 같아? 그럼 그들을 부르는 게 토네이도 카우보이인 거예요? 카우보이.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고 영어에서는 토네이도 랭글러라고 해서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얼굴 박혀있는 티셔츠 포함해서 막 굿즈도 팔고, 그러니까 셀럽이에요. 이 쫓아다니는 거 자체로 일을 하는. 참고로 이 토네이도 랭글러는 실제 미국의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고요. 이름 다 아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여기 갔다 왔어요. 그 빠니보틀 채널에서 검색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이제 투어를 하는 거지? 영화랑은 조금 다른데 덜 위험하게 하지 당연히. 근데 좀 각색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현실 고증이다 이거는. 정말 미국인들은. 그래서 과학자 팀이 있고 이 토네이도 카우보이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트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이 돈밖에 모르는 것 같은 이 무리들처럼 보이는 토네이도 카우보이들과 과학자 팀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토네이도 발생을 잘 예측을 하고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다 보니까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 저쪽에 생길까 이쪽에 생길까 판단을 해 쫓아갈 수 있잖아. 그런 것도 경쟁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이런 경쟁 구도가 영화에서 쭉 펼쳐집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영화는 굉장히 정석에 가깝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문법을 따라갑니다. 정혜석 감독이 많이 받았나 봐요. 미나리 때랑 다르지. 그러게요. 볼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구름으로부터 토네이도가 이렇게 샥 형성되는 그 모습부터 실제 토네이도가 생긴 뒤에 그걸 쫓아가거나 앞질러가는 과정에서 액션씬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블록버스터는 빠질 수 없는 거.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되게 간절하게 애쓰는 뭐 그런 가족의 감동적인 어떤 모먼트들이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뭘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지금 제가 말한 뭐 액션, 가족의 감동 뭐 이런 거 빼고 영웅? 삼각관계입니다. 그 와중에 삼각관계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네. 진짜 미국인 다 됐네요. 미국인이야. 원래 미국인인데. 자, 삼각관계가 어떻게 생기냐? 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과학자 팀의 리더인 옛 친구가 있다 그랬죠? 이 친구가 한쪽이고 유튜버 팀의 리더인 카우보이가 삼각관계 형성을 해요. 근데 옛날 친구야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죠. 오래전부터 알았고 뭔가 그런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처도 있고. 근데 이 유튜버는 대체 무슨 맥락이냐. 케이트가 보기에는 첫인상도 별로 안 좋고 뭐하는 인간들인가 싶었거든. 근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거 보니 저거 보니 말고 알고 보니 이 유튜버들은 요란하게 콘텐츠를 만들긴 해요. 그러니까 조회수 장사를 하는 거지. 근데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는 거야 또. 그게 또 철칙이구만.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재난이 닥친 상황에서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집단인 겁니다. 디테일은 뭐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반면에 과학자 팀은 토네이도를 연구해서 재난을 줄여보자라는 목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사람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야. 재밌다. 그렇죠. 재밌네요. 이게 좀 밸런싱이 돼요. 이런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그 과정에서 카우보이가 케이트한테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데오 경기장에 데려가서 나누는 대화가 바로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맞서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 올라타는 거지. 이제 이 문구가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작품 위험을 향해 달리다에서 골라온 오프닝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우면 겁을 먹으면 얼어붙게 돼 있다. 경직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균대라는 걸 초등학교에서 하잖아요. 요즘도 하나? 알아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 평균대 보폭을 그냥 땅에 그어놓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것만 밟으라고 하면은 맞아. 하나도 안 무서워. 맞아. 근데 이게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디게 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고 무섭다고 덜덜 떨기 시작하면 더 흐트러지는 거죠. 자전거 타기도 어떻게 보면 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왜냐면 넘어질 생각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인 채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이걸 타야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나 다양한 가능성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려울 때 두렵더라도 즐길 수 있는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 반대로 두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망해도 크게 잃는 게 없다.
그것도 그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생방송에 불 들어왔는데 내가 멘트 좀 잘못 땄다고. 이거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라는 절반은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약간 되는 그런 거죠. 거지. 예를 들면 평균대 걸을 때 넘어져도 뭐 다리 부러지고 끝이겠지.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약간 제가 이겨내는 방법인데 최근에 진짜 두려웠는데 제가 라이드해서 즐긴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환불이거든요. 환불? 필라테스 샵을 이제 처음 끄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몇 회를 그냥 이제 1회씩 해서 어떤 데인지 보려고 갔는데 제가 좀 만만해 보이니까 한 여러 명이 저를 둘러싸서 이거 몇백 회를 결제를 하면 엄청 싸진다 싸지죠, 예.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약금을 걸고 하라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막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서 그냥 결제를 한 거예요. 아이고. 엄청 큰 금액이었는데 근데 그리고 바로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것 때문에 너무 주말 내내 괴로웠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그쵸, 사실 결제했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그냥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지. 바보같이 억울하지. 그냥 그 강매를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는데 다음 주에 가서 그걸 얘기하기가 싫어서 제가 수업을 막 취소했어요. 회피했구나. 너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진짜 막 너무 무섭게 말씀을 하셔서 환불 안 된다 이러셨거든요. 이게 너무 저렴하게 된 거라.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내가 맞서 싸워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원고를 썼어요. 가서 말할 원고. 가서 말할 깜짝이야. 원고를 뭔지 쓰면서 알아. 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상 답변 시나리오. A, B, C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상 답변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서 순간 제가 약간 이게 재밌어진 거예요. 약간 게임처럼.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작전을 쓰기로 했냐면 내가 변명하지 말자.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구구절절 제가 뭐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말하자. 그래, 맞아, 저는 맞아. 환불을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자. 그날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저 그냥 지난번에 제가 결제한 거 그냥 환불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신랑이가 있었죠. 있었죠. 하지만 신랑이 때 제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 제가 이미 짜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환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처음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근데 그 단계에서 됐어요. 그래요? 그때 약간 눈에 광기가 보였나 보다.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원고 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심지어 제가 옷도 막 미리 생각해놓은 아웃핏으로 입고 가고 그래서 가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그게 해결이 돼서 이게 되게 남들이 볼 때는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즐긴 거야 지금? 즐겼어요. 진짜요? 약간 두근두근대는 그 마음을. 스릴을 즐겼구나. 지금 본의의 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저도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데 저도 헤어 그 샵에 미리 결제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불로 결제를 해놨는데 만약에 제가 파마를 해요. 그럼 파마가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차감.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에다가 보면은 파마 플러스 영양 98,000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왜 98,000원이에요? 이러면은 고객님 머리가 뭐 상해서 그래서 근데 영양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그럼 안 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무조건 영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영양이 가격이 그럼 무조건 98,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이거는 뭐 5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명확히 말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이거 원한 적 없어요. 머리가 타도 괜찮으시겠어요 고객님? 진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혼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니까 미리 좀 말해줘야지. 그건 너무한다. 그걸 지금 본의의 얘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어서 다음번에는 꼭 가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눈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사람들 얼굴이 굳는 게 무서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한 3-4명이 웃다가 갑자기 정색해지는 그 상황에 가뿐싸. 제가 무서워지는데 그 상황을 이겨냈다. 이거는 박수 칠 안경 안 쓰고 렌즈 안 끼고 가는 것도 추천해요. 앞에 잘 안 보이게. 네. 표정을 보지 마라. 네. 모자 쓰고 가야겠다. 맞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설마 되겠어 싶은 걸 해본 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제가 스위스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이렇게 창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 손가락만 한 크기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폭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 그래서 저기 되게 한번 가보고 싶다 정도로 말을 하다가 정말 할 일도 없는데 여행 가서 뭐가 있겠어요. 일정이 없는데. 보통 여행 가면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죠. 그래요? 일정. 책디 여행 계획이
쌉피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 해가지고 갑자기 지도 맵을 켜가지고 뭐 폭포 명소나 뭐 이런 데를 찾아서 이런 거 너무 낭만적이야. 근데 너무 가는 게 힘들었어요. 힘들겠지. 막 버스 2번 손가락만 하고 갈아타고 보여야 되잖아. 너무 멀어. 그래서 계속 그 마을에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딱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야유회 오는 그런 명소였고 그리고 그 손가락만해 보였던 게 실제로 갔을 때는 너무너무 큰 대형 폭포였던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멋있겠다. 그래서 와, 맞아 성취했어 난 이걸 찾아왔어 라는 느낌 한 번과 갔더니 또 도전할 게 생긴 게 그 폭포를 아이들이 4발로 기어 올라가더라고요. 폭포 정상까지. 아 그럴 수 폭포 있어요? 카우보이네요. 거의 그런 진짜? 거 폭포 정상을 향해 쫓아가는 그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 그 기울기가 해봤어? 있는. 기울기가 한 80도 정도 되는데 80도? 말도 안 돼. 소리 아니야. 아니야 진짜 80도 같은 아니, 무슨 장난해? 스파이더맨이야. 올라갈 수 있어. 클라이머야? 이게 약간 조약돌처럼 됐다고 해야 되나? 에이, 거기다 진짜. 발을 꽂고 다들 뻥이 올라가는. 심하시네. 플라이밍 국가대표 훈련 현장 보신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하고 제가 있다. 밑에서 봤을 때는 저 아이들이 거의 개미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근데 45도 됐겠지.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어떻게 어. 올라갔지? 근데 근데 가봐? 라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가면 안 되지. 여기서 괜히 여행지에서 사고 났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또 언제 또 와보겠어. 이런 생각에 마음이 두 가지가 싸우셨구나. 네, 그래서 결국에 올라갔거든요. 갔어? 네, 그때 느꼈던 게 바로 두려움에 올라탄 그렇지. 즐거움이 아닐까. 정말 올라탔다. 정말 올라타셨네요. 두 번은 못해요. 아 다시 하라고만 할 거야? 다시 하라고 왜? 못해. 너무 무섭거든요. 아 무서웠어? 와, 근데 멋있다. 멋있다 근데. 사진 무서웠어요. 없어요? 사진 올라가서 나중에 찍어드려요. 찾아주세요. 네. 네. 오 되게 위험한 일 근데 잘하시네요. 못 믿겠는데요? 나 전- 지금 저기 나 사진 80도에서 보여줘. 끝났어. 아니야. 사진 보여줄게. 80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체감이었나? 근데 폭포라는 게 그 정도로 뚝뚝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폭포라고 하려면 원래 어. 각도가 좀 있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소리도 안 맨발로 들려요. 오르셨어요? 아니죠. 신발 신발 신고? 신고?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검증해볼게요 저희가. 네, 이거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비슷한 경우 사실 스킨스쿠버를 해봤을 때가 되게 그랬어요. 다들 자연에 도전하세요.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스킨스쿠버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저는 올라왔어요. 무서워. 그 네. 무서움이 되게 직감적으로 와. 진짜 무서워요. 몸은 일단 무겁고 네. 왜냐면 산소통 지고 있고 장비도 음. 되게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수압이 일단 확 느껴지고 맞아. 귀가 약간 이상해지기 맞아, 시작하고 음. 글래스로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요령을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맞아. 근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진짜 나 5m 겨우 고작 몇 미터 내려가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워. 그리고 깜깜하고 차가워요. 진짜 무서워.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씩 줄 잡고 내려가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어. 그냥 올라간다고 할까? 그냥 올라간다고 할까? 전 그렇게 했어요. 올라가는 따뜻한 숲으로 갈까? 했는데 진짜 그냥 갔거든요. 참고 이렇게 잘 도와줘가지고 그때 가이드들이. 근데 너무 예쁜 광경을 봤어. 참고 갔더니 진짜 그 광경이 그리고 이거 약간 그 오기가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놈의 여행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여기가 그리고 무슨 세계 3대 명소라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고 그 영상 찍은 것도 막 인스타 스토리에 막 박제해놓고 그 되게 예쁜 광경들을 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거북이 보셨나요? 거북이는 딴 데서 봤어. 거기는 아니었고 그 다른 데서 이제 하다가 봤는데 아무튼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사실 올라탈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좀 돌아가 보면은 케이트가 지금 토네이도를 쫓아가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저번처럼 여러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말로 안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왜냐면 앞에 봤잖아. 세 사람 죽는 거를. 그래서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급하게 막 철수해버린다거나 지금 아닌 것 같아. 가자. 막 이래버리거나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또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케이트한테 이 카우보이가 이 두려움 위에 그냥 올라타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게 삼각관계가 될 개연성이 생기는 거지. 그 되게 느끼한 그 고전적인 카우보이처럼 생겼어요. 카우보이한테 더 끌릴 것 같은데요. 그쵸? 케이트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 카우보이도 반전이 있어. 그리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비슷한 동네 출신이라 토네이도 어렸을 때부터 겪었다. 넌 언제가 처음 토네이도를 겪었니?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전인지 억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토네이도 카우보이는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했습니다. 뭐야? 나름 전문가였어? 근데 또 하필 이렇게 또 시의적절하게 두려움이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삼각관계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싱겁긴 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이 케이트의 과거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은 진짜로 토네이도를 약화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걸 같이 또 진행을 하고 막 그래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의 대단원으로 가야죠.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토네이도가 올 거 아니에요? 네. 이 토네이도가 한 마을을 덮치게 되는데 두려움 위에 올라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긴 케이트는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토네이도 길들이기용 물질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서 무슨 반전을 만들 것인가는 영화를 보실 분들의 재미로 남겨두겠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네요. 네. 끝이 어떻게 될까? 저는 계속 들으면서 뭘 고민하면서 들었냐면요. 정인삭 감독의 미나리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다 상징.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한 있죠.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게 토네이도여서 그렇지 그 토네이도의 자리에 뭐 우주나 바다나 산 이런 걸 넣어도 인류의 비슷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죠. 어떤 그런 자연이라고 대표되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인간이 극복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희생이나 극기나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감동이요. 그렇죠. 감동. 그리고 감동이나 관계에서 오는 이런 그렇죠, 것들. 근데 그런 게 인간 내면에서도 다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자연 환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서 재난은 갑작스레 발생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인생의 사람이 재난. 퇴사한다거나. 우리한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그 토네이도는 그냥 갑자기 생긴 재난이라는 상징이거든요. 어떤 아. 전조 증상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수도 없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냥 그 동네는 쓸려 나가는 게 일인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럼 그 재난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케이트는 그런 방법을 그쵸? 택했던 근데 거죠. 다시 돌아가서 라이드하는 것도 방법일 수 방법이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모레 9월입니다. 와 내일 모레 와. 문자 그대로 9월이에요. 저희 방송 업로드 기준으로. 말도 안 돼. 이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열대야도 끝나는 분위기고 진짜로 우리가 여름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잖아요. 폭염을 빼고 이번 여름을 말할 수 없는데 지적 허영을 좀 보태 말하자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좀 강하지 않고 싶어요. 다른 얘기고요. 강해지고 싶지 않아. 나 강해지고 싶지 재난이 않아. 없었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팝 DJ 하고 있는 책디식으로 말하면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라는 노래가 있죠.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그렇죠. 이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가 2024년 여름도 버텼는데 앞으로는 어떤 여름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올라타서 잘 살아보자. 하지만 기후 위기에 따르면 앞으로 이번 계속 올 여름이 거예요. 예. 가장 시원한 시원하다. 여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타세요. 우리는 폭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도 들고 이게 따끈따끈한 여름 블록버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트위스터스 지금 아직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 재밌겠네요. 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근데 뭐 엄청나게 예를 들어 작품성이 좋아서 영화적으로 뭔가 우리 얘기할 거리가 많다라거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긴 합니다. 진짜 정석에 가깝게 잘 만든 블록버스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엔딩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짜 뭉클한 감동의 순간이 있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엔딩이 뭉클한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미나리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좋아할 만한 그 순간들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CG가 많긴 한데 야외 촬영을 최대한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션씬도 되게 실감나게 묘사가 돼 있고 호흡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막 툭툭툭툭 넘어가요. 그래서 이 여름의 끝에 극장 나들이 하실 때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부터도 뭔가 시원할 것 같긴 해요. 재난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 인생의 토네이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트위스터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무려 2달간 얘기한 여름이었다 특집 5지까지 포함해서 저희 4명이 각자 책 한 권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한 편 이렇게 총 8편의 작품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특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규 방송이다.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클로징 시간에는 이번 특집을 좀 돌아보면서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많이 맞아요. 남겨주셨는데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했던 슬픔의 삼각형 영화 소개 들으시고 코모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저 이 댓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슬픔의 삼각형 영화 제목도 많이 들어봐서 기대하고 봤는데 전 재미있게 보진 못했어요. 이게 좋아요? 추천 실패인가요? 이게 마치 제 환불하는 그 경험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냥 하기.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가 어려운 인물도 있었고 그리고 눈 가리고 봐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점점 제겐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이것도 솔직한 감상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저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본인 얘기 봤어요? 듣고 이거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징그러. 아, 좀 그래. 밥 먹으면서 보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엔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아, 있었잖아요. 있었죠. 쎄는 거. 약간 그 감성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영어반은 성공한 게 맞아요. 와 추천해서 보게 됐으니까. 넷플릭스가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보고 있냐 넷플릭스? 그렇습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이란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랩코니님이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니 왠지 더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떠날 때에도 누군가를 보낼 때에도 섬유유연제, 향수, 채취 같은 냄새가 가장 그리운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후각 정보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딱 나오는 어떤 그 냄새가 확 우리를 그 시절로 보내버리거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니까. 맞아요. 저도 근데 이 작품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냥 두고두고 보려고 아예 실물책으로 이거는 보관하려고 하거든요. 집에 가져갔어요? 아니요. 회사에 뒀는데 책이 또 디자인이 예뻐요. 예뻐요. 예, 네. 맞아요. 그냥 언제 봐도 좋을 것 같은 책이어서 음. 잘 봐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또 퍼펙트 데이즈 이 영화 소개 들으시고 소희망고님이 퍼펙트 데이즈에 대한 익숙한 평을 듣고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책디님과 덕피디님의 새로운 시각을 듣고 나니 영화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훨씬 풍부하게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책플릭스 만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 그냥 힐링 영화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요. 소개 다 해놓고 마치 힐링 영화인 것처럼 소개 다 해놓고 마지막에 덧붙였었죠. 그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막 이거 아니야. 그렇게 힐링은 아닌데. 아니야.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주변 분들이랑 보시고 나눠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에피소드에 장모님은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이강민 편집장님의 감상평에 빵 터졌네요.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걸 삐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편집하면서 한 100번은 고민했거든. 지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볼 때 지금 이강민의 잡지사 팀이나 이강민 편집장은 이 사태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글을 제가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퍼펙트 데이즈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비밀은 아니었던 걸로. 비밀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하나찌님께서는 책플릭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줄 몰랐어요. 흐흐. 여러분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으니 TV로도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제 잠친구. 이게 지금 저희 5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왜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가? 아니 잘 때 들으신다는 분들이 있어. 약간 옆에서 꾸준히 떠들면은 있어. 또 잠이 오는 것도 있잖아요. 어디 근데 MT 같은 데 가면. 맞아요. 약간 약간 어떤 카페 느낌이냐면 백색소. 저는 제가 제 3자로 이걸 들어봤잖아요. 합류하기 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옆 사람들 하는 거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옆 들려. 사람들 대화가 자꾸 들려. 들려요. 나 약간 끼어들고 싶어.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요. 우리 기획의도에 써있죠. 그 말이. 다행입니다. 기획의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우. 유튜브에 있다는 걸 이제 아신 분들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주셔도 되겠어요. 이게 유튜브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듣기에 사실 맞아요. 이제 그냥 틀어놓으시기에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뭐 다른 플랫폼 말고 유튜브로 가셔도 좋고요. 저도 오디오 클립에서만 듣다가 옮겨 탔어요. 옮겨 탔어요. 저도 옮겨 탔어요. 네, 모든 유튜브 콘텐츠가 뮤직으로. 있으니까. 또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치는 병아리님, 저는 여름 영화 하면 마르셀의 여름과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떠올라요. 맞아. 저는 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최고죠. 네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 별 5개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오.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좀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생각한 여름 영화나 저희 작품 소개 들으시고 장모님도 책 한 권 추천해 주신 적이 있고 댓글로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다 보긴 봅니다. 뭐 지금 일일이 저희가 막 대댓글 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봅니다. 본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저희 책플릭스 이메일로 굉장히 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동안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꼭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메일로 온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플릭스 왕왕 팬입니다. 저는 오뜨밀 왕 팬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희 세 사람이 같이 했던 시사 프로그램이죠. 네. 지금은 폐지된. 자, 내 어쨌든 두려움. 4월입니다. 4월. 두려움에 4월이요. 4월. 맞설 순 없고 올랐다, 두려움을 올랐다. 자꾸 외면하고 어. 있는데. 자, 어쨌든 그 당시에 매일 책플릭스 오뜨밀로 하루를 완성하고 주말 오후에는 책플릭스 추천 도서도 읽고 영화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이쯤 되시면은 이제 저희가 진짜 친구 같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지겨울 수 있다. 그렇게 혼자만의 내적 친밀감을 쌓아가다 보니 유독 힘든 날이나 마음이 붕 떠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자연스럽게 책플릭스를 켜게 되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마치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랜선 친구죠. 네. 거의 이 정도면.
책플릭스를 듣다 보니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책플릭스의 좋은 영향 덕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우리 바랍니다. 성공했다. 아니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나요? 책플릭스? 저희는 와. 그저 5년간 한 것뿐입니다. 사실. 이분 성함 안 써 있었나요? 네, 있죠. 메일로 주셨으니까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걸 밝히시길 원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아무튼 정말 감사히 받았고 감사합니다. 오지까지 지금 오지가 엄청 바빠요. 그래서 오늘 못 왔는데 여러분 오지까지 다 홀짝홀짝 보고 울었어요. 지금 막 다 광광 울었어요. 지금 이거 보면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너무 감동이네요. 네, 그러니까 감동이죠. 저희가 지금 몇 년 해오고 있죠, 이거. 5년째입니다. 5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닿는다는 걸 실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댓글 좀 그거는 남겨달라고 그렇게 약간 난리치는 기분이 거예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바닷가 무인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쪽지해서 유리병에 띄워보내는 느낌이 답장이 왔어. 답장이 온다고? 물론 저희가 숫자를 보긴 하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시면은 진짜 너무 다 좋죠. 보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맛에 또 6년이 되고 7년이 되지 않아요. 눈물 아. 셀카라도 찍어 보내드려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님만 하세요. 니만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랩코니님의 이런 댓글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책플릭스 들으면서 너무 영업당해서 오. 리스트가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었다, 겨울이었다, 연말 연시였다, 쭉쭉 해주세요. 라고 기획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네. 약간 초가을이었다, 늦여름이었다, 네. 처서였다, 입추였다. 이거 이제 가을이었다 특집으로 넘어가나요? 자, 할 거 많은데. 할 거는 많지만 네. 저희가 설마 가을이었다 겨울이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어때요? 날로 먹는 것 같잖아.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쵸, 특집 그쵸. 주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짜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가을을 하면 떠오르는 무언가를 하겠죠? 해야겠죠? 가을이 되면 감성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성을 좀 눌러줄 수 있는. 눌러요? 약간 그런 요즘엔 제가 그런 비문학 책을 많이 읽고 그래요? 있거든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하세요. 얘기해도 돼요? 무슨 책?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게 불안세대라고. 불안세대 요만한 책이죠. 사실 그 책에 오늘 얘기한 그 토네이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안감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생에서 위험한 행동을 해라. 현생에서? 위험을 향해 달리다 그렇고 우리 되게 우리 되게 위험한 방송.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막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좀 위험한 놀이를 해야 노출돼 있어야 된다. 그쵸. 적당한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럼 아니, 폭포도 막 올라타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집에 가서 소셜미디어 안 보고 텔레그램 막 안 들어가고 자는 거죠, 애들이.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자극이 그렇지. 사실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주된 메시지인데 저 너무 이거 와닿았거든요. 네. 인사이더 2로 이번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 불안이 되게 이번 여름 콘텐츠 콘텐츠 시장에 그 키워드인 것 키워드인가 같아요. 봐요. 그래서 그 불안에 그래서? 대한 얘기를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가을에. 네. 가을에 그거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그 가벼운 콘텐츠 해도 돼요? 어떤 거요? 우리 뭐 가볍게 하지. 막 그럼. 에밀리 인 페리스 이런 거. 그래 했어요. 그래요? 했었어요. 했어요. 그런 거 투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했어요. 네. 오케이. 우리는 취향 추천 팟캐스트인데. 네, 진짜 이상한 것도 많이 했어요. 저 너무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약간 그 이상해졌어. 원래 안 그런 방송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가을의 미션은 허영심 빼기. 아무튼 뭘 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정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거의 저희 지금. 회의예요 지금 그냥. 그러면 언제 돌아온다 이런 예고도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가을인데? 이제 가을이 바람 솔솔 불어오잖아요. 가을에 뭘 하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나눈 것들이 근데 여러분, 조금은 있고 언제부터 가을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뭐 모르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가을이에요. 우리가 가을의 시작이다. 그렇죠. 가을의 시작은 책홀릭스와 함께 네. 그렇습니다. 책풀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한 보니의 소감을 그렇죠. 좀 들어볼까요? 코로나로 함께. 진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수다를 떨어서 재밌었어요. 네, 원래 그러라고 하는 방송이죠. 그리고 슬픔의 삼각형, 그러니까 댓글로 남겨주지 않은 분들 중에 이제 제 주위 반응으로 슬픔의 삼각형 영업돼서 봤다. 진짜 나쁜 이런 짓 했네. 반응들이 진짜 몇 분들이 그럼 계셔가지고 뿌듯하죠. 너무 네. 뿌듯한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후회했다. 재밌다는 반응이 한 5할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도 봐야 돼요. 맞아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좀 더 대중적인 시선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뭐 회의할 거지. 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무튼 너무 행복했고요. 네. 앞으로도 쭉 함께하겠습니다. 갑자기 아련한 건 뭐야? 폐지되는 것 같잖아. 더 이상의 이별은 네이버.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목소리가 함께해서 좋았던 여름 특집이었던 것 같거든요. 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저희 고인물 뇌 3명이 있다가 새로운 뇌에 들어가 있는 뭐 직접 허영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취향 추천을 받으니까 저도 새롭게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고인물 뇌도 분발해서 다음 시즌에 또 열심히 해보겠다. 함께 해준 보니와도 영원히 포에버. 포에버. 그렇습니다. 오지가 실제로 업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맞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지도 어떻게든 족쳐가지고 가을에는 데리고 와야죠. 네, 목소리로 만날 수 있게 준비하겠고요. 여러분 남겨주신 댓글들 또 소중히 보면서 가을 특집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PD 소감 한마디 하시죠. 방금 얘기했잖아. 끝이에요. 티잖아. 티라미수 케이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하세요. 가끔씩 오래 봐요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 약간 가끔씩 오래 봐요. 그럼 우리 너무 자주 보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보자. 끝에 그 말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나눌까요? 그쵸 이제 잠깐 어쨌든 약간 그 일단락 하니까. 그럼 보니가 가끔씩이라고 외쳐주면 우리가 오래 봐요. 누가 선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부장님이세요? 오케이. 네, 책플리스 여름이었던 특집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좀 더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새로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끔씩 오래 봐요.